편하게 앉으세요. 저를 제일 좋은 자리. 우울하다는 기분은 다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모로 많이 느껴보셨을 건데, 내가 우울하다고 하는 거랑 옆에 사람이 우울하다고 하는 거랑 단어로는 같이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들일 수 있거든요. 우울증해도 면담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울증 안에도 증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도 그 증상일 수도 있고, 생각이 자꾸 좀 부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욕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원인도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원인이 많이 되지만 생물학적인 원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뭐 그 거창한 건 아니고 뇌 안에서 우리 기분을 관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물질인데,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우리 기분도 조절하고 내 생각도 좀 영향을 미치고, 그런 물질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좀 그렇게까지 내가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기분이 너무 지나치게 울적해진다든지, 좀 생각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좀 불편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이거나 내 생활상의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식욕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약물의 좀 효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불편한 거를 경험하시면, 제가 느낀 거는 진료 공간에서 좀 환자분들께서 그 나누는 게 많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기분은 좀 좋아지는데 무조건 좀 살은 많이 찔 수밖에 없고, 약은 안 먹으면은 좀 기분은 계속 힘든데 살은 뭐 좀. 근데 그렇게 사실 나눠지기는 조금 애매한 게, 치료약들도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또 바꿔볼 수도 있고, 불편한 게 약을 먹어서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거는 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활상에서 이런 걸 좀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좀 악영향이 있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의미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 치료라는 게 조금 더, 그래서 좀 그 이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 경험하시는 증상 중에 약이나 이런 거 드셔서 이제 식욕이 많이 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식욕 부진이랑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로 조금 좋아지는 과정에서 경험하시는 경험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생체 리듬이라든지 마음이 좀 편하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험하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딱 잘라서 보면은 약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꼭 내 혼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암묵적으로 다들 이제 이게 정상이야라고 하는 마음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마음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깊은 우울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식욕도 내가 생각하는 좀 적정한 선, 그죠? 아니면은 좀 불안이나 이런 것도 좀 없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상으로 되었을 때 이제 뭔가가 시작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게 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좀 멈추는 느낌이 들잖아요. 계속 내가 부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인생을 안 사는 듯한, 아직은 난 정상이 안 됐으니까 뭐 치료든 상담이든 그거, 근데 그걸로 나는 정상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 정상이 안 됐으니까 나는 정상이 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라는 느낌이 계속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내 마음이나 이런 거는 매일매일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우울한 거는 좀 병이니까 일단 안 우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안하면 안 되고, 식욕 정도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하기 싫은 거는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잠은 좀 잘 자야 되고. 근데 그런 암묵적인 정상 상태로 마음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정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루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긴 하고, 특히나 타인의 의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을 내가 내 삶에서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고 싶고 이러이러한 거, 내한테 의미가 있는 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 의미를 내가 오늘 하루에서 뭐 추구하는 제일 조그만 방법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항상 있긴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내 오늘 마음 상태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외출을 해서 누구를 좀 만나고 싶은데 너무 불안하면 지하철도 못 탈 수도 있잖아요. 우울이 너무 심해서 너무 무기력하면 침대에서 아예 나오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샤워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양치들 힘이 없어서 진짜 못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정상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소중한 삶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오늘 하루에서 그걸 위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데 불편하네? 그럼 이 불편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까라는 관점으로 치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받아서 내가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뭐 약을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 이런 관점,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다 말아야 되나, 이 치료를 놓고 또 막연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치료,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또 치료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어쨌든 기분은 좀 이렇게 되지만은 뭐 내 신체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꼭 치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그 대학병원이랑 뭐 다른 병원에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꼭 뭔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 우울증을 치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조금 관점을 넘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보내고 싶은데 그게 지금 내 마음이 그 보내고 싶은 하루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 막연하게 그냥 좋은 느낌이 돼서 행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보자. 그럼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게, 뭐 다니던 병원을 계속 간다 안 간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처방받은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병원을 다녀볼 수도 있고,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지금 불편하신 증상 있잖아요.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이제 조금 기분은 좀 편해지고 싶긴 한데 약을 먹으니까 좀 체중이 좀 느는 게 좀 걱정이 되고 불안 같은 것도 좀 겹치고, 내가 일단 이 치료자가 뭘 해주는 거를 나는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하지도 못하겠고 안 하지도 못하겠고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치료자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보조일 뿐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조언일 뿐이고, 좀 그런 느낌으로, 대신에 이 사람은 마음이나 적어도 약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잖아요. 내 인생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또 되게 현실적인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항우울제 중에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있는 약이 많아서, 그러면 알고리즘이 다 있긴 해요. 요런 약을 썼을 때 요런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는 이 약을 좀 써보고, 그런 식으로 체중 증가가 심할 때는 논문에 다 돼 있겠죠. 그나마 체중 증가가 덜한 약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로 치료를 해본다든지, 왜냐하면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치료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제일 드리기 어려운 거는 이제 얘기를 충분히 전달을 못 받았을 때, 사실 만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도 많은 걸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깊이 나누지 못하면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나, 내가 이거를 먹었을 때 나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다고 해서 내 혼자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학병원이면 또 면담 시간이 그렇게 안 기셨을 수도 있어요. 싸움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담에서는 모든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싸우든 화기애애하든, 그것보다는 이거를 하면서 내 삶이 더 나아지느냐, 더 불편해지느냐, 아니면 큰 변화가 없느냐, 이게 결국 중요한 거죠. 그죠? 맨날 싸워도 나오면은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졌다 느끼면
맨날 싸우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어차피 좋으니까. 나는 치료자랑 친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근데 우리 마음속엔 또 암묵적으로 막 사람들 잘 지내야 돼 이런 마음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드리고 싶긴 해요. 내가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인생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깝게 해주는지,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에 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면담이든 약물치료든 뭐 운동이든 뭐 사람관계든. 반대로 이거는 크게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뭐 다른 길을 모색해봐도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건 내 자유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어떤 나쁜 게 없어야 된다는 느낌에 내가 좀 사로잡히기 싫거든요, 사람들. 내가 살면서 면담을 하러 갔는데 이건 좋은 걸 하러 가는 건데 싸우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있으면 안 돼라든지, 뭐 선생님 약물을 처방을 신경 써서 해줬는데 내가 좀 안 좋은 게 느껴져서 근데 이건 나쁜 거니까 말을 하면 안 돼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전적으로 이거는 다 내가 뭔가 더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입각을 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고, 얘기 못할 거 없으니까 얼마든지 또 충분히 얘기해 보시고 상의해 보셔서 그냥 조언은 듣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보시고 진료를 이어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처방을 했는데 안 드시는 거면 바꾸거나 안 처방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모든 제 환자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야, 끊어도 된다. 말만 하고 끊어줘요, 이렇게. 왜냐하면 끊을 때 그냥 끊지 않겠죠, 그죠? 끊으신 이유가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 힘드시는 거. 그럼 나랑 같이 얘기하자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주변의 얘기 때문에 많이 끊어요. 뭐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뭐 중독이 된다. 평생 먹어야 된다. 이거 뭐 입에서 양약은 뭐 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그 말씀을 하시는 모든 분들보다는 제가 약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꼭 저랑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꼭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적어도 저랑 얘기를 하시는 게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마음도 편하시고 도움도 더 되실 거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이거는 제가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약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주치의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약을 끊고 안 끊고를 좀 떠나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면담하실 때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보시고 적어도 설명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는 또 나의 권리, 환자의 권리니까요, 그죠? 그렇게 한번 진료 보러 가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내 어떤 소중한 사람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흐름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갑자기 좀 그렇고 혹시 악몽 같은 것도 좀 느시거나 잠이 좀 얕아졌다든지. 이건 제가 지금 이것저것 말씀드린 거는 전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에요. 내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것뿐 아니라 나한테 엄청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외상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정설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거를 좀 경험하고 계셔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잡생각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좀 생각이 또 어떻게 살아야지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생각은 대표적인 불안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엄청 트라우마로 그 트라우마에 입각한 증상을 좀 많이 내보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슬퍼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충분히 슬퍼할 시간은 꼭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경험하는 증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불안이 좀 홀로 다독이 있기 힘드실 때는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려움들이. 그럼 이거는 뭐 내가 그런 PTSD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치료받아야 되는 상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아까 비슷한 거죠. 내가 이거를 그냥 혼자서 들고 있기엔 너무 좀 버겁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덜어주고 내가 원하는 하루를 보내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이 존재하면 그거는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거를 충분히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많이 있어요. 외상 관련된 이야기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도움은 좀 격가지로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 가족이면 이거는 좀 정신과 진료 보고 좀 약물 치료나 이거 하는 거 도움 많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틀린 마음이 없는데 틀리지 않은 마음들이 충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좀 말 안 듣는 말썽쟁이 같을 때가 있어서 필요성을 알아도 내키지 않는 걸 한다는 그 느낌에 반발심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뭐 누군가가 이제 시킨다라는 연장선에서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나는 이거 빼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은 산단론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빼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이든 뭐 식이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돼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면 그 반발심이 거꾸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마음이 잘 작동을 안 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해 보면 알람 뭐 10개 해도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알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결국 못 일어나잖아요. 사실 딱 들었을 때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우리 마음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발심이 있거든요. 누르면 더 일어나는 마음. 그래서 약간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살을 빼야 되는데 지금 뭐 건강도 그렇고 이건 너무 당이잖아요. 그죠? 살을 빼긴 빼야 되는데 왜 안 되지라는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음의 문제를 수정을 해서 마음이 마음껏 살을 빼는 그런 거를 좋아하게 돼서 막 그걸 하는 이런 장면이 우리가 그려지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살을 뺀다 이거는 내가 살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내 지금 긴 삶으로 봤을 때는 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내 의도대로 내가 행복한 걸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아주 중요한데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필요 없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필요 없다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필수적인 뭐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외적인 운동을 하는 거 본능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그냥 행복한 걸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운동을 해야 돼라는 좀 살을 빼야 돼라는 인위적인 그거를 이게 맞아서 마음이 틀렸다라는 뉘앙스로 내가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잘 안 되는 거죠. 반발심이 계속 살아나니까. 그렇게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마음을 독려하고 나는 해야 돼 잠깐은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는. 보통은 그래서 한두 달 얘기하잖아요. 요요도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그런 싫은 마음이 들 때 싫은 마음이 틀린 건 아니다. 이게 먼저 되면은 좀 되긴 되거든요. 이게 아마 좀뭐 연습이랄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출판사 선생님들 계시죠. 저는 글을 억지로 쓸 때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무조건 글을 써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도 못 써요, 진짜. 하나도 못 쓰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면은 막 이 글 쓰기 싫은 마음, 좀 힘든 마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을 문제로 볼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마음 입장에서 이게 왜 지금 나한테 좋은 건지 인식을 못 하긴 하고 그래서 억지로 하면 할수록 이건 더 싫어지긴 하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그러고도 할 수 있는 느낌이 들 때는 하고 근데 마음이 충분히 이제 이게 납득이 되려면 그걸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줄었다든지 이런 게 확인되기 시작할 때 조금 다른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하기 싫은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기 싫은 게 계속 당연하다 해주면 오늘은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적어도 뛰어야 되는데 오늘은 30분 뛰어야 돼. 이 생각하면 이미 부정적인 게 쌓여서 못 나가게 돼요. 저도 어릴 때 비만이었어가지고 이거는 뭐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도 요요도 몇 번 겪어봤고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마치는 게 오후 5시다. 그럼 3시부터 나는 오늘 마치면 뛰어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런 날은 절대 못 뛰어요. 절대 못 뛰어 진짜. 그냥 그 뛰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지쳐서 막 부정적인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 몰라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치킨 시켜 먹고 그래서 그냥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그냥 기본이고 지금 내 몸 상태가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막 내가 마음이 나서 막 운동도 하고 싶고 식사도 안 하고 싶고 그게 정상인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싫은 이 마음이 정상인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그리고 나는 콜레스테롤도 많이 떨어지고 체중도 많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 상태가 정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지금 내가 정상인 거예요. 뭐 이게 마음에 들든 건강상으로 좋든 나쁘든 남들이 뭐라고 좋게 말하든 싫게 말하든 일단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정상이긴 한데 이런 내가 조금 더 나은 거를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해볼까? 라는 관점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오늘 뭐 내가 좀 몸에 힘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럼 30분만이라도 뭐 걸어보지. 그럼 30분 걷다가 뭐 1시간이 걸어지면 1시간 걸어보지. 뭐 조금 나는 좀 사람들 대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디 운동하는 뭐 체육관이라 좀 알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도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좀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제 마음 이면에 제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상태가 정상이다라고 네. 저도 이제 네. 괜찮다, 네. 정상이다라기보다 괜찮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네. 뭔가 사람들의 이목이나 쟤는 왜 저렇게 된 거야? 네. 이런 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다. 음. 저 사람 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를.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이제 그게 오래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그 제 마음속에 지금 괜찮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정상이라는 단어 일부러 좀 쓰긴 했거든요. 저는 정상 비정상이란 단어 자체를 엄청 안 좋아해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조금 와닿는 단어로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나 내 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은 남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변화를 했으니까 좀 그 변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사람들이 좀 우월감 이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 확인 좀 약간 심리도 분명히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지면은 그까지 사실은 좀 그게 연장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거나 뭐 그거를 들었을 때 감정의 동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듣기 싫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저도 막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쟤는 참 성격은 괜찮은데 외모가 저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좋을 수가 없는 기분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은 없어야 된다.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신호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인간이 뭐 불편한 감정을 좋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는 아닌데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 자꾸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2번 힘들어지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실효성 관점에서 내가 행복하면 좋고 내가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할 때 아까 너무 좋은 단어를 주신 게 진짜 괜찮음이라는 말. 진짜 괜찮음 안에 판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금 느끼는 불편한 감정도 하나도 안 느끼고 그냥 편안하고 막 이런 내가 이런 걸 관련돼서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불안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진짜 괜찮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가짜 괜찮음이잖아요.
가짜라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 근데 진짜 괜찮은 가짜 괜찮의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없고 어떻게 생각하든 관점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 관점으로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면 그게 맞는 거고 나한테는. 남한테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엄청 독려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그게 맞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면 노력을 안 하시는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신 것 같고 다른 삶의 영역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성실하실 것 같고 좀 그런 게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지치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하는 건 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정상 비정상도 사실 말이 안 맞고 그냥 지금 나는 일단이 이런 거고 이게 이렇다는 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는 존재를 타인은 이름표를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표에 내가 뭐 초연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가면 욕 먹겠죠, 어디 가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욕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불편함 안 느껴야 되냐 하면, 저는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그것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내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도 뭘 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압박이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건데 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해야 된다는 압박 안에 어떤 내가 그런 압박 때문에 내가 소중해하던 가치랑 또 충돌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 자율성을 지키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이런 가치로 봤을 때 나는 이 운동이나 뭐 식이나 이런 건 사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까지도 봐주고 그러면 조금 그냥 그러면 오늘 일단 걸어볼까 그런 관점. 이걸 조금 더 실용적으로 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어차피 본전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막 나를 압박하고 뭐 해야 돼 해도 안 해버리면 그냥 거기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안 하는 하루일 수도 있고 오늘 너무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오늘 30분 공원을 걸을 수 있으면 걸어본다라든지 밥을 먹는데 나는 밥 한 그릇을 다 안 먹는 거는 나는 다이어트는 못 하겠어. 그러면은 3분의 1만 남겨보기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것도 하다가 이것도 내가 억지로 하는 거 너무 마음이 버거우면 뭐 안 하는 거죠. 그게 시작인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는 거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근데 내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하면 좋은 것만 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시작인 거고 그러면 하면 좋은 것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는데 보통 인간은 하다 보면은 조금 느는 건 있잖아요. 그죠? 좀 그런 관점으로 외연을 넓혀 나가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